반갑습니다. 인생교육 조력자 비비런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의 자기소개서 항목 해설 보내드립니다. 자, 영상 처음이시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에 영상 하단 설명란 더보기란 클릭해보시면 자소서, 면접 비법 노트 신청해 주실 수 있는 URL 주소가 있고요.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이후부터 설명드리는 모든 자료는 합격약국 웹사이트 www.pespam.co.kr 취보 꿀팁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게시해 두겠습니다. 기타 자소서 진단이나 첨삭을 원하시거나 핵심 역량 발굴과 경험 정리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합격약국 웹사이트에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항은 본인의 의사를 잘 전달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는지 서술하고 해당 방법을 통해 성공적으로 의견을 관철시킨 경험에 대해 작성해 달라고 800바이트를 요구하고 있죠. 출제 의도 간단합니다. 조직에 잘 융화될 수 있는 인재인지를 알아보려는 의도로서 과연 누구와 내 외부 고객 누구라도 상관없이 그래서 이들과 의사소통을 맺고 대인관계를 형성해가는 과정, 그 방법을 묻고 있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게 코레일의 인재상이죠. 사람지향 소통인, 고객지향 전문인, 미래지향 혁신인. 뜻하는 바는 사람 중심의 사고와 행동을 하는 인성, 열린 마인드로 주변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인재, 내 외부 고객 만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노력하여 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경험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재를 고르실 때 이 인재상으로부터 한번 최우선적으로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드릴 만합니다. 그리고 작성을 하실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자, 이 항목에서 웬만하면 공동의 목표 달성, 협동 과정 속에서 혹은 조직 내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여러분만의 어떠한 자세로 본인의 주장이나 아이디어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설득하게 만들었거나 협의했는가, 여기서부터 좀 출발해서 집중적으로 기술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어가 뜻하는 바가 관철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기 때문에 조금은 어감이 좀 세서 오해하실 수도 있겠으나 그냥 이것은 설득이나 협의, 이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토대로 자연스럽게 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한 부분을 묻고 있는 그런 성격이 강한 것이지, 관철이라고 해서 상대방을 고압적인 태도로 대하거나 의견을 무시하는 등 찍어 누르듯이 내 의견을 끝까지 받아들이도록 꾀를 내었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 작성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소재가 좋을까? 프로젝트, 과제 수행 중 의견 대립이 발생해서 그 문제를 해결시켰던 경험, 아르바이트 중에 유익한 프로모션을 제안했거나 동아리 학회, 학과 생활 중에 행사를 기획했거나 그때 협업 경험을 발휘했거나 혹은 매장에서 불만 고객을 응대했던 사례, 외부 고객도 얼마든지 되니까요. 그리고 잘못된 일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 등등. 사실 따지고 보면 안 되는 것 빼고 다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작성법을 놓고 보면 소제목으로 이런 게 와줄 수 있겠죠. 어떤 방법을 통해 무언가를 달성, 어떠한 태도로 무언가를 해결, 어떤 방법의 중요성,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떠한 성공, 이것을 거두었다. 이렇게 앞부분에 배치를 해두시고, 첫 번째로 와야 될 것은 배경 설명입니다. 언제 어떠한 계기로 어떤 일을 맡아 진행했을 때의 이야기다. 누구와 이 일을 하게 된 것이고 본인의 역할, 나의 역할과 미션은 무엇이었다를 간략히 풀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문제 상황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야겠죠. 극심한 의견 대립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잘못된 목표가 주어졌을 수도 있고 고객 불만이 발생했거나 과제 자체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예기치 못했던 어떠한 장애물들이 등장을 하게 됐고 본인이 이제 의견을 내고 그것을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 과정들이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 본인의 구체적인 노력, 디테일한 행동 위주, 액션 위주로 써주시고 단발성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한 것이라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기울일 수 있는 노력, 그리고 의사를 잘 전달하고 나의 주장을 성공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예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목표를 최초부터 재수립하고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고 그것들을 공감하는 것, 수평적인 토론 문화를 도입할 수도 있고 철저한 분업을 통해서 불만들을 제거해 나갈 수도 있고 참여 동료를 위해서 개인 면담을 할 수도 있고 업무 진척에 대해서 빠른 공유를 할 수도 있고 쉬운 이해를 위해서 도식화 자료를 제작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일 수도 있고 그리고 주기적인 피드백과 보완을 통해 오해를 없앨 수도 있고 그 다음 대안을 제시하고
상대 의견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공감하는 태도 등, 그리고 또 과거 통계 데이터 자료 등을 분석하고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설득시켰다, 이해시켰다, 이런 것들. 그래서 강한 책임감도 발휘했고, 때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업무를 통해서 자기 희생을 하는 수가 있더라도 나는 상대방이 이해할 때까지 나의 의견이 오해 없이 전달되도록 이렇게까지나 노력해봤다라는 것들이 들어가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예시들이 먹히기 위해서라도 공동의 목표 속에서 어떤 문제 상황에 내가 직면했으나 나의 의견을 제대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빛났다, 이렇게 좀 서술이 이어지려면 공동의 목표와 관련된 경험이 와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밖에도 얼마든지 고객 응대를 하면서 내가 취했던 소통 방식 등을 충분히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성공적으로 의견을 관철시킨 그 결과값이 간단하게라도 언급이 되어야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깨닫게 된 좋은 소통의 기본 원칙이 무엇이냐에 대한 깨달음, 향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용시키고 발전시키겠다, 또는 나는 이런 경험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업무 중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런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자신이 있다 라는 식의 포부를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는 소통 방식과 관련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립했던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들은 여유가 되시면 한 번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 하겠습니다. 팀을 이루어 일 또는 과제를 수행할 때 본인이 주로 담당하는 역할은 무엇이며 소극적으로 임하는 동료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본인의 노하우가 무엇인지 작성해달라는 항목입니다. 제가 주구장창 작년부터 얘기하고 있는 협업론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창하게 비빌언덕의 협업론이라고 적어놨지만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역할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꼽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3가지 정도를 제 나름대로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업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크게 3가지 캐릭터로 나눠볼 수 있겠다는 게 저의 지론이에요. 그래서 크게 리더, 적극적인 조력자, 중재자,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역할에 따라서 당연히 발휘되는 역량에도 조금은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자신의 캐릭터가 가장 부합하는 게 무엇이었나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리더는 공동의 성과 달성을 위해서 목표와 비전을 세우는 역할, 그리고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죠. 이를 위해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수도 있고 중간 과정 관리를 통해 일의 진행 방식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만약에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판단된다면 과감히 방향을 틀어서 수정할 줄도 알아야 하고 구성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의지를 북돋을 줄도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로, 적극적인 조력자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는 리더가 올바른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고 각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든든한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분위기 메이커로서 구성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건 역시 조력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재자는 소통을 담당하는데요.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독려하는 한편 리더에게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공동의 목표 달성이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특히 구성원 간의 충돌이나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측의 합의를 도와 팀워크를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가 이렇게 주구장창 말씀드린 내용 굳이 이렇게 길게 풀어내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서 묻고 있잖아요. 주로 본인이 담당하는 역할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런데 실제로 소극적으로 임하는 동료를 마주하게 된다면 이런 방법들을 나는 실천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기에 간단하게나마 역할들을 좀 구분하고 그 역할들이 수행하는 특징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소극적으로 일하는 동료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개인 면담할 수 있겠죠? 상담할 수 있을 겁니다. 팀을 겉도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단계일 것이고,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팀이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이유와 명분에 대해서 리프레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을 유도하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내자.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득을 시켜낼 수도 있겠죠. 세 번째로, 개인적인 성향 자체를 포용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의 소재에 따라서는 개인 업무 공간을 마련해 줬다라는 부분들도 나올 수 있고, 적절한 리워드를 제공함으로써 그를 좀 달래주고 원하는 것을 취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번째로, 개개인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업무 진행에 따른 적극적이고 주기적인 피드백을 수행함으로써 잘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칭찬과 독려를 해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소극적인 동료의 강점과 역량을 내 나름대로 발굴해줘서 특성에 맞는 업무를 배분하도록 직접 수행했다면 리더가 되는 것이고 리더에게 전달했다면 조력자가 되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가 가진 불만사항을 풀어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법을 놓고 보면 무엇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한다. 무엇을 통한 목표 달성,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무엇 이렇게 쓰실 수 있겠고 내용을 쓰실 때는 첫 번째로 본인이 주로 담당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역할 수행의 특징이 내가 생각했을 땐 간단하게 이런 역할들을 조금 담당해 왔던 것 같다. 세 번째로는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동료의 참여를 독려한 실제 사례를 가져오시거나 만약 소극적 태도로 임하는 동료가 있다면 이라고 상황을 가정해서 설명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성공적인 결과로서 끝났다라는 부분이 간략히 등장을 해주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그래서 깨닫게 된 본인만의 노하우가 뭐야?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한 것은 뭐야? 본인 역할 수행을 통해서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고찰해본 그 결과값이 뭐야? 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달성해내고 기여할 수 있는 강점이라는 것은 무엇이야? 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 라는 부분들을 적어주시는 방식으로 풀어가시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3번 가겠습니다. 고객의 서비스 만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서술하고 해당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혹은 해당 역량을 발휘한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CS의 관점에서 고객이 기대하는 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해낼 수가 있겠느냐. 자, 응대 태도를 올바로 해야 되겠고 일 처리의 신속 정확성이나 요청사항 처리에 대한 숙련도, 전문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량으로서 나열될 수 있는 따위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먼저 좀 정해놓고 시작하면 그 기준점에 부합하는 경험을 대입하면 수월하게 풀어나가실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정말 차별화를 원하거든 조심스럽습니다만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시면 좋은 평가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나 거래, 응대 이후에도 고객의 불편에 대해서 살피고 꾸준히 관심을 갖는 태도겠죠. 그리고 마치 본인의 일처럼 업무를 대하는 사람은 계약 이후에도 수정이나 보완할 것이 없는지 계약상 문제는 없었는지 꾸준히 살핀다는 논리를 펼쳐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록 주어진 업무 영역이 아니더라도 계약 담당자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기 위해 나는 노력했다, 노력한 경험이 있다. 물론 흔치 않은 일이고 그래서 더욱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그냥 사후 관리라고 하면 사후 관리 자체가 역량이라고 볼 수 있나? 좀 어색하지 않나? 싶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풀어주실 수도 있죠. 계약이나 담당했던 업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객을 관찰하는 태도를 견지했다. 혹은 서비스 제공 이후에 만족도 평가를 요청하는 등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견지했다. 이런 등등으로 풀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일처리의 신속 정확성이나 요청사항 처리에 대한 숙련도 그리고 전문성 그런 것들 얼마든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역량과 관련된 키워드 중에 무언가를 하나 경험에 대입할 만한 것들을 가져오셔서 풀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작성법을 놓고 보면 소제목으로 고객 만족의 기본은 무엇이다 주장할 수도 있고 고객 만족을 위한 무엇을 통한 고객 만족 실천 이렇게 좀 적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고객의 서비스 만족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될 만한 요소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해. 두 번째로 그런데 이 중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역량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세 번째로 해당 역량을 발휘한 그래서 구체적인 경험이 뭐냐. 배경, 상황, 역량 발휘 노력, 그래서 고객 만족으로 이어졌던 그래서 고객이 결과값으로서 어떠한 만족감을 표시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구체적인 만족 실천 사례겠죠. 그래서 칭찬 VOC를 들었다든가 혹은 고객이 직접 칭찬 멘트를 언급한 그 내용을 워딩 그대로 가져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중요성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깨달았고 이 역량들을 향후에 업무에 적용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고 기대하는 바가 크다. 그런 식으로 서술을 좀 마무리해 주시면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항목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항목은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타인과 비교하여 차별화된 자신만의 핵심 경쟁력이 무엇인지 기술하고 그러한 경쟁력을 보유하게 된 과정과 입사 후 적용 방안에 대해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무 수행 전문성 and 입사 후 포부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도 비중을 따지자면 더 중요한 건 포부입니다.
그래서 포부는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어떠어떠한 업무, 어떠어떠한 사업 영역을 뚜렷하게 내가 담당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만한 것들은 코레일의 5대 전략 목표, 전략 과제를 참고하실 수도 있고 코레일의 신년사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신년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5가지 키워드였는데 첫째, 국민이 마음 놓고 탈 수 있는 안전한 철도. 둘째, 공공철도를 위한 서비스 혁신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 셋째,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 건실한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 넷째, 기술 개발과 해외 사업 진출로 미래철도에 하는 대비. 다섯째,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를 만들자.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핵심 메시지 외에도 구체적인 실천 목표들을 신년사 원문을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에 동행하고 싶다, 동참하고 싶다, 혹은 이런 영역을 뚜렷하게 해내고 싶다, 특정 사업 영역에서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포부로서 와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그 다음으로는 지원하는 직무에서 수행하게 될 세부 과제들을 찾아보시고 본인의 기업 방안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그동안 직무 수행을 위해서 준비한 나만의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역량을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항목이기 때문에 뚜렷한 포부와 함께 마무리 지을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직무에 대한 이해도 필수겠죠. 직무 설명서는 당연히 읽어보시겠지만. 자, 그런데 경쟁력을 보유하게 된 과정을 묻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진 강점이나 역량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시면 곤란합니다. 프로젝트나 공모전 등 직접 참여하고 활동했던, 액션을 취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당 역량을 발견 또는 발전 또는 향상시켜 온 그런 경험들을 풀어내는데 집중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어떤 경험을 통해 어떤 것에 전문성을 높인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죠? 물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차별화가 좀 걸리잖아요. 이거 나만 가지고 있고 내가 최대 강점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거야 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을 표현을 조금 바꿔주면 돼요.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냐면, 이럴 때에는 직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역량들이 무엇인데 그 중에서 특히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역량이 이거고 그거 내가 갖춘 거야 라고 들어가시면 확실히 어감이 달라지죠.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뚜렷한 차별화 강점을 가지고 있고 직무에서 필요한 그 강점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꼽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 역량을 갖추고 있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해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역량을 키워왔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정리해서 작성법을 말씀드리면 어떤 것을 통한 무언가의 달성, 발전, 적용, 향상, 창출, 포부가 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당 직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은 이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은 이거고요. 그 역량을 나는 이런 개발 과정을 통해 쌓아왔습니다. 전문성을 함양시켜 왔습니다. 이 역량 개발의 성과는 무엇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습니다. 직무 수행에 자신 있고 남들과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부분이 여기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성과를 제가 굳이 언급시켜드린 건 끝까지 차별화라는 키워드에 답을 하기 위해 응답하는 방법으로서 저 몇 등 했습니다. 입상했습니다. 몇 프로 올렸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가주면 확실한 성과가 있으니까 이거는 차별화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라는 논리적 설득을 위해서 성과를 좀 써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해당 역량이 어떤 쓰임새가 있을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요. 입사 후에 어떤 영역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데, 달성하는데, 발전시키는데,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겠다. 아니면 그거 내가 이끌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시면서 끝을 맺어주시면 좋은 작성법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금 제가 이렇게 길게 써놨던 내용들은 좀 천천히 합격약국 게시판에 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작성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할 수 있다잉.